국민의힘이 오늘 저녁 7시쯤에 이제 2차 경선 4강으로 추리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세 분은 뭐 거의 다 정해진 건 다 아실 거고. 이게 세 명이 뭐 김한홍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렇죠. 김한홍 네. 이게 사실은 순서도 물론 순위를 발표하진 않지만 득표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도 좀 중요하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여론조사가 이제 18, 19일이 대부분 나오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있었던 그 토론 있잖아요. 네. 그게 없는 상태에서 그걸 반영 안 된 상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어제 사실 저희로서는 한동훈 캠프에서는 굉장히 고무가 됐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22시간 내지 23시간 걸렸는데 한동훈 그 후보는 10시간 54분 만에 그 다 마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굉장히 고무되고 사실 또 어떻게 느끼냐면 우리 당원들은 굉장히 고관여층이잖아요. 우리 당원과 뭐 저 시도 저 당협위원장들 혹은 그 기초 그 자치단체 위원들 이런 사람들은 아 이게 민심이구나 이게 판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라는 것들로 확 돌아서는 것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아마 그 선거 결과는 그동안에 김문수 후보가 1등으로 그 앞서고 있었던 걸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수치상으로. 근데 그분이 이게 막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졌든가 아니면 그 언저리든가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뭐 3명 말씀한 대로인데 이번에 국민의힘 그러니까 보수 측의 그 대선 경선을 한마디로 제가 표현을 해보면 H의 약진이다. H의 약진이다. 예, H, 홍, 한, 바깥에 한. 그래서 H 약진이 두드러질 것 같고요. 공교롭게도 이니셜이 또 H네요. 네. H들이 지금 일단 약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나경원 후보랑 안철수 후보가 좀 서로 간에 이 4강 들어가는 사위 어떤 다툼. 예, 사위 다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이니까. 안철수 후보가 되게 나경원 후보를 막 때리더라고요. 공격하고 그런 거 보면 사실상 각 캠프에서 보는 것들은 나경원 후보도 지금 4강 턱걸이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안철수 후보도 4강에 들어갈 똥말똥하는데 나경원 후보보다는 좀 뒤진 것 같고 그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먼저 세게 메시지를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좀 뒤진다고 판단하는 쪽에서 누군가 하나를 택해서 잡아서 모두 때리기를 안 하고 나경원 후보 때리기를 했다는 것은 나경원 안철수인데 제가 봐서는 물론 드럼통 논란이라든지 콜드플레이 논란도 있긴 있으나 국민의힘과 무당층의 역선택 방지까지 있는 걸 보면 아무래도 당세에 있어서 좀 뭐 강점이 있는 나경원 후보가 상안에 들어갈 것 같다 그래 보입니다. 지금 JTBC 단독 보도가 오전에 나온 거에 따르면 홍준표 후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물이죠. 최모 씨가 최근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말레이시아에 머물고 있는데 측근들에게 국민의힘 대선 경선 끝나면 돌아갈 계획이다. 늦으면 대선 이후에 돌아갈 것 같다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는 건데 아니 출국 금지 조치도 안 돼 있다는 게 좀 의아하긴 하더라고요. 검찰이요. 제가 홍준표 후보에 대한 수사를 보면 오세훈 시장하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압수수색도 했고요. 그다음에 관련자에 대해서 조사도 참고인 조사도 진행이 됐고요. 지금 현재 오세훈 시장에 대한 어떤 뭐 출석 요구도 지금 타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홍준표 후보는요. 검찰이 사건을 대구로 보냈어요. 그래서 대구에서 이 부분을 맡아라는 것도 그렇고 최모 씨 출국 정지 해야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풀어주고 가게끔 놔뒀다. 저는 이 부분은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일단은 검찰이 이 대선 경선에서는 이 명태균 씨와 관련된 것들은 더 이상 손대지 않을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정치적 판단을 한 것 같다. 저는 좀 그런 의심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약간 뭐 안 좋죠. 홍준표 후보님한테는 안 좋을 것 같아요. 저런 보도가 나오는 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 과거에 우리 총선 때 호주 대사 런종섭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그게 저희 선거에 얼마나 크게 악영향을 미쳤는지 몰라요. 그거하고 결국 의대 갈등, 의정 갈등 그 두 개가 뭐 나머지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그 두 개가 가장 크게 저희한테 타격을 줬던 그런 사건들이었어요. 근데
홍준표 후보님과 관련된 그런 인물이 해외에 나가버리는데 나가면서 뭐 끝나고 들어오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저게 얼마나 공격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계속 공격당할 거 아니에요. 뭐 해명도 잘 안 되고 나중에는요 궁지에 몰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들어오라고 그래야 돼요. 옛날에 최순실처럼 내가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럼 너 들어와서 네가 네 입으로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려했던 사태가 있는 거죠. 이게 진실이 드러나기 전에 일단은 예를 들면 명태균 씨가 뭐 거기 어디 페이스북에다가 홍준표 귀엽다 뭐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들을 때 조금 저 다음에 뭘 하겠다는 거지. 뭐 이렇게 이 사람의 말이 명태균 씨 얘기가 진실이냐 아니냐가 별로 의미가 없게 돼버린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전에 선거가 끝나버려요. 그냥 이 사람이 거짓말을 옛날에 김대엽 그 거짓말하는 것처럼 뭐 어떻게 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해도 그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가리기 전에 선거는 끝나버리고 그 당사자는 엄청 타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더구나 이게 거짓이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칫하다간 명태균의 입에 그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이나 뭐 그 대선 뭐 이 걸려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찜찜하고 기분이 안 좋죠.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최모 씨 유력한 관련 있는 분이 지금 해외로 뭐 도피까지는 아니더라도 해외에 일단은 뭐 숨었다고 해야 되나요? 도망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명태균 씨가 했던 말 제가 갑자기 머리에 스치는데 돼지는 잔칫날 잡는다. 이게 이제 잔칫날이 곧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최모 씨가 피했다 하더라도 명태균 씨가 저는 또 다른 거를 꺼내서 홍준표 후보를 또 흔들 가능성이 또 높지 않을까 보입니다. 지금 오늘 오전에 들어온 속보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 합의체에 회부했다라는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제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로 보이고요. 일단은 뭐 1심과 2심에 있어서의 차이가 극명하고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면 대법원에서는 크게 뭐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 2심을 이제 인정해 주는 게 상례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전원 합의체 회부를 통해서 선거법 사건을 털고 가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서요. 그런데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는 잠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요. 저 얘기는 전원 합의체로 보냈다는 건 파기 자판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파기 환송을 이건 뭐 법률적으로 그냥 파기 환송 예를 들어 일부가 또 문제가 있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저거는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어떤 실형이 내려진 거고 두 번째에서는 다 무죄라고 해서 커다란 논란이 있었던 사건 아닙니까? 저거는 저 사건을 놓고서 대법원에서 대법원 재판관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판결을 할 수도 있어요. 자체적으로 판결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시기상으로 저게 과연 6월 3일 날 그 대선이 이루어지기 전에 끝나기 전에 저게 될 것이냐. 그리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됐을 때 저 후보가 된 사람을 그런 식의 어떤 파기 자판에 의해서 선거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면 과연 민주당은 가만히 있을 것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정무적인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거는 대법원으로서는 저렇게까지 나오는 걸 보면 굉장히 속도도 낼 것 같거든요. 이재명 대표 잠 잘 안 올 것 같아요. 일단 이 전원 합의체를 올리게 되는 경우가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기존의 대법 판례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부에서 재판하는 게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전원 합의체를 올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전원 합의체 13명 중에 재판 업무 안 하는 법원 행정처장 제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하는데 사실은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잖아요. 노태학 대법관 같은 경우는 이 사건에 대해서 회피 신청을 했습니다. 배당 당일에 전원 합의체를 회부를 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회부했다. 이게 지금 방금 올라온 속보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가 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도를 내겠다는 게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 경선이 4월 27일 날 마무리가 되고요. 후보가 확정이 돼서 만에 하나 물론 저는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전원 합의체를 가서 뭐 자판이라는 부분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 손 치더라도 지금 2심에서 항소심에서 무죄가 된 부분들은
대부분 이 대법원에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거의 뭐 1, 2%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선거법에 대한 어떤 1심과 2심에 부딪히는 부분을 말끔하게 털어주는 의미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633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선법은 그래 가자라는 원칙을 세웠으니까 그 부분을 좀 실행한다는 의미에서 그냥 가는 것이지 이게 저는 뭐 어떤 뭐 파기자판 뭐 그런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과도한 해석이거나 희망이 섞인 그런 또 분석 같다 그래 보입니다. 희망이 섞였죠. 파기자판 해주기를 바라죠. 1심에서 실형 유죄를 받고 2심에서 무죄가 나온 게 1.7%인가 뭐 하여튼 뭐 거의 진짜 거의 100건에 한 건 있을까 그런 사건인데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으로 갔으니까 대부분이 명백하게 진실을 밝혀주는데 만약에 그게 대법원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유죄다. 그 1심 판결이 맞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선거법 100만 원만 넣으면 5년 동안 그 정지되잖아요. 저 피선거권이 제약되는데 저렇게 무슨 뭐 더 큰 범죄를 저지른 분이 대통령 후보가 돼서 대통령 선거 뭐 당선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과연 옳은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업보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법원이요. 이 재판 얼마나 질질 끌었습니까? 조국 재판 3년 끌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 다 국회의원 윤미향 그다음에 황운하 국회의원 다 끝날 때까지 판결을 안 하잖아요. 국회의원 다 하고 나가서 유죄 판결을 내리면 뭐합니까? 이거는 이번에 서부지법 뭐 난동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대법관들이 모여서 우리도 정말 잘못했다. 우리가 빨리 안 해서 이 모양 이 꼴 났다라고 하는데 법원도 정말 각성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뭐 이 사건이라도 빨리 엄정하게 그 기간에 맞춰서 처리해 주시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희망사항이 섞여 있는 겁니다. 많이 섞여 계신 것 같아요. 그래요.